네, NHL 경기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살펴볼 경기는 한국 시각으로 4월 7일 일요일 아침에 벌어졌던 토론토 메이플 립스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대결입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날에 치러졌던 경기고요. 이 두 팀 순위가 걸려 있었다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재미있는 매치가 됐을 텐데 두 팀이 이미 지금 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붙은 거라 그 점은 아쉬웠습니다만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김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별로 막 다득점 경기가 나도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고요. 사실 아니 몬트리올이 막차 좀 경쟁하면서 재밌게 갔으면 했는데 오히려 그 전 경기에서 탈락을 해버린 바람에 좀 아쉽게 됐어요. 네, 토론토는 디비전 3위, 애틀랜틱 3위가 확정된 상태였고요. 이제 보스턴과 일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몬트리올은 와일드카드 경쟁했지만 결국 3위로 끝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가 확정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4차전이었는데 그 전 결과를 보니까 1, 2차전은 두 번 다 연장이었어요. 시즌 개막전 때도 만났었군요. 토론토가 그때 이겼고 두 번째 역시 연장에서 또 토론토가 이겼었고 세 번째 경기에서도 토론토가 이겼었고 세 경기 다 토론토가 이겼었는데 과연 네 번째 결과 어떻게 됐을지요 보겠습니다. 이날 경기 정리를 좀 해드리면 1피리어드 초반에 토론토가 2대0으로 앞서 나갔던 경기였는데요. 몬트리올의 이 라이언 페일링 선수가 이날 주인공이었어요. 연속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조단 웨일 선수의 골로 2피리어드 초반에 몬트리올이 역전을 합니다. 3대2. 이후에 양팀이 치고받으면서 2피리어드까지 4대4의 스코어가 나왔고요. 3피리어드의 토론토가 다시 카스페리 카파넨 선수 골로 5대4로 재역전 앞서 나갔지만 3피리어드 후반에 다시 몬트리올 라이언 페일링 선수의 골 5대5가 됐어요. 결국엔 연장 슛아웃까지 갔는데 몬트리올의 라이언 페일링 선수가 또 슛아웃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6대5 몬트리올이 또 아주 재역전승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올 시즌 정규리그 네 번째 경기 만에 토론토전 첫 승의 또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위가 만약에 달려있었던 경기에 이런 경기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아주 텐데 정말 몬트리올이 최고죠. 이렇게 이기고 만약에 플레이오프 갔으면 그래도 템파라서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극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었고요. 네. 예전에 0910 시리즈의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이제 뉴욕 레인저스랑 마지막 경기에서 슛아웃을 이기는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가 거기서 이겨서 8번 시드, 7번 시드로 올라갔는데 모조리 다 깨면서 스탠리컵 파이널에 갔기 때문에 네. 뭐랄까 희망을 가질 수는 있었겠죠. 근데 좀 네. 마지막 결과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몬트리올 입장에서는 홈에서 그렇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홈에서 이 팬들에게 유종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팬들은 좀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페일링 선수 같이 좀 재미있는 이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계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해외 중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50년 동안 이제 NHL 중계, 아이스하키 중계를 담당했었던 밥 콜시가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는 굉장히 좀 뜻깊은 또 경기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좌절되면서 밥 콜시한테 조금 더 무게가 가는 뭔가 좀 그런 분위기의 중계였습니다. 네. 밥콜 씨는 이제 마지막 중계를 했다는데 네. 떠났는데 이날 몬트리올에 또 새롭게 나타난 선수가 그렇죠. 마지막을 정말 또 주인공이 됐어요. 화려하게 또 장식을 하는 이런 네. 결과가 됐습니다. 라이언 페일링 선수인데 이 선수가 데뷔전이었는데 이날 해트트릭을 했어요. 슛아웃에서도 결승골까지. 이게 몬트리올 선수로서는 데뷔전에서 3골을 넣은 게 7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1943년 알렉스 스마트 선수 이후에. 그리고 데뷔전에서 이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가 1917년 5골을 넣었던 조 말론이라고 하는데 참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 이런 데뷔 무대를 가는 선수가 튀어나왔다는 점이 참 뭔가 맞물리면서 다음 시즌에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라이언 페일링 선수? 근데 한 경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큰 기대를 거시는 거는 좀 이르지 않나 싶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올 시즌 앞으로 볼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기대감을 안고 페일링 선수가 얼마나 더 성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주포로 자리 잡으면 또 몬트리올 공격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이 인생 경기가 되는데 다음 시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이 경기 조금 더 깊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나요? 굉장히 유사한 색깔을 자랑하는 두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뭐 결과적으로 정규 시즌은 1승 3승 1패로 이제 토론토가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사한 팀이면 선수진이 좋은 팀이 이긴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몬트리올이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리즈가 이제 흘러가는 양상이 그랬습니다. 예. 공격 전개의 속도 그리고 공수 전환 최근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 뭐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요 두 부분에서 이제 몬트리올이 크게 강화가 됐고요. 토론토는 항상 뭐 밥콕 감독이 부임한 이후부터는 또 이런 색깔이 이제 부합이 되는 팀이었기 때문에 좀 유사한 팀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유사한 색깔을 자랑하는 두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연습 기자님이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좋은 것도 비슷하고 나쁜 것도 비슷해가지고 좀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좀 퍽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서 공격을 만들려고 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노리는 부분이다 라는 게 참 유사했었어요. 두 팀 다 이제 모두 퍽을 가진 채로 이제 상대 진영에 진입을 하는 그런 경기 운영에 능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한 라인에 보통 한 2명 이상은 배치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이런 두 선수들을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역에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좀 지역에 진입을 한 다음에는 좀 퍽을 돌리면서 링크를 크게 사용했던 토론토와 다르게 좀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진입을 한 다음에 뭐 2대1 상황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좀 가로 패스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슛을 만드는 차이점 이런 부분은 존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진입하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1피리어드부터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예. 물론 2피리어드에는 이제 수비 굉장히 이제 라인을 뒤로 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둔화되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가지고 진입을 하는 능력이 좀 돋보였던 두 팀이었습니다. 양 팀이 공격 전개에 있어서 그런 비슷한 색깔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경기에서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 이거는 아쉬운 부분도 공통적으로 맞물린다는 내용이네요. 예,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은 거고요. 역습 수비 시에 수비 마크가 너무 꼬인다는 부분, 요게 정말 두 팀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서로가 이제 수비 로테이션이 꼬이는 부분. 이제 누구를 마크를 하고 이 자리에는 수비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로테이션, 수비 로테이션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면서 상대방의 좀 위협적인 역습 찬스 같은 부분을 많이 허용을 하고 실제로 실점으로 나타난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두드러진 이유는 뭐냐면은 두 팀 다 역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습 수비 시에 마크가 꼬이는 문제가 더더욱 두드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두 팀이 굉장히 슈팅 저지율에선 굉장히 좀 낙제점에 가까운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 좀 보여주게 됐죠. 네, 양 팀 모두 많은 슈팅 수를 기록했던 게 뭐 이러한 색깔의 영향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슷한 색깔 볼까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 블루라인에서의 퍽 간수 능력이 좀 두 팀 다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블루라인으로 퍽을 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압박을 들어가서 그대로 이 압박이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위험한 찬스를 내주는 모습이 두 팀 다 또 나오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이것도 역습 로테이션 문제와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예. 결과적으로 퍽을 관수하는 선수들에게 적극적인 압박이 들어갔을 경우에 좀 원하는 대로 경기를 못 풀어나간 모습이 정말 두드러지게 이번 경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시즌이 마감되는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뭐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다음 경기에는 블루라인에서 퍽을 간수를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안쪽으로 주든지 사이드 체인지를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선수들을 이전 플레이 선수들을 조금 더 끌어내서 안정적으로 블루라인 근처에 있는 선수들이 퍽을 처리할 수 있게끔 좀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토론토는 이제 당장 이번 주에 또 보스턴 브루인스 네. 압박하면 아주 압박하기에 정평이 나 있는 보스턴 브루인스를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 이를 조율할 수 있느냐가 또 과제로 떠올랐던 이번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몬트리올보다는 당장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토론토 입장에서 더 좀 급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NHL 매치업 리뷰 토론토와 몬트리올의 정규리그 최종전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플레이오프 경기를 가지고 저희가 매치업 리뷰를 해보게 될 텐데 뭐 플레이오프인 만큼 더 뜨거운 경기가 기대가 되고요. 또 계속해서 이현석 기자님의 그 날카로운 분석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스토리 라인이 없어서 경기 리뷰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아마 이번 주 경기가 일정이 좀 흘러가면은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뭐 매치업 선정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하인드의 193회 잠시만 쉬었다가 NHL 올 시즌 플레이오프 프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